자, dim 치수 기입 명령 요것은 그 프린트로 넣어드린 거나 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는 2009 이전 버전이라고 그랬죠. 오토캐드 2009 이전 버전.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2016 버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실기시험 고사장 경우에는 2014나 이런 오토캐드 2014가 깔려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상태로 연습을 해도 딱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활용 방법 밑에 보면 커맨드 해놓고 dim, 그죠? 이렇게 커맨드 명령에다가 dim 입력하면은 dim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dim 상태로 바뀐다는 건데, 이 dim 상태로 바뀌었을 때 상태가 옛날 버전하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토캐드 2016 버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버전업 될 때마다 맨날 이거를 또 정리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 얘에서도 보면은 dim 상태에서 명령행이 바뀌었죠. dim 객체 선택 또는 전체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 또는 각도 기준선 계속 세로좌표 정렬 분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처럼 dim 상태로 이렇게 명령행 코맨드가 아니라 dim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dim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단축키 정도는 dim 상태에서 쓰는 것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걸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옛날 버전은 dim 들어가 가지고 그 뭡니까? 리니어 이렇게 그 호리젠탈 치수 넣거나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도 그게 일부분 먹히긴 해요. dim l i n 뭐 요렇게 dim l 요 다시 타이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dim l 요렇게 하면은 dim 라인 해놓고 dim 리니어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확인되셨나요? 자, 얘는 단축키. 이거 그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이 옛날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dim L 요렇게 입력하면 dim 리니어 요게 실행이 된다. dim L 되셨나요? 자, 그러면 dim L이라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dim 리니어가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엔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 또는 이라고 그래요. 명령행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dim 리니어 명령을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런 치수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첫 번째 치수 원점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찍는 거를 두 번째 치수 원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럴 때 치수선의 위치는 두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배치가 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요 그 센터의 간격을 요렇게 여기보다 정면도에서 가는 게 낫겠다. 센터의 간격을 요렇게 찍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여기를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를 두 번째 치수 원점. 이렇게 해 가지고 치수를 배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자, 화면을 여기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반단면도 우리가 했던 거, 반단면도가 있는 요 정면도에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 찍었어요. 명령행이 뭐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으로 바뀌었어요.
중심선의 끝점 또 찍었죠. 자, 그랬을 때 여러 줄 문자 또는 그냥 문자 그리고 각도, 수평, 수직, 회전 요런 식으로 나뉘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자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치수 문자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줄 문자는 뭐겠어요? m텍스트 형식으로 치수 문자를 기입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냥 문자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거 d텍스트인 셈이에요. 요거 치수 문자를 d텍스트로 입력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문자를 기입하고 난 다음에 이 각도 옵션을 쓰게 되면, 이 각도 옵션을 맞추게 되면 치수 텍스트가 치수선을 기준으로 몇 도로 각도 회전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됐고, 수평이랑 수직, 회전 뭐 이런 것도 됐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하면은 헷갈리니까 이 상태에서 M 엔터 해볼게요. 여러 줄 문자로 바뀌었나요? 그죠? 여러 줄 문자 입력으로 바뀌었는데, 어머 쌤, 예전에는 이거 그냥 m텍스트로 기입을 할 때 문자 높이부터 바꿨는데 얘는 문자 높이가 3.5로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치수 스타일에서 이미 문자 높이를 3.5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문자의 높이는 자동으로 3.5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치수 스타일에서 이미 정의가 된 거예요. D 엔터 해가지고 치수 스타일에서 이미 문자의 높이를 정한 것이 치수를 입력할 때의 치수 문자의 설정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자리 맞춤이나 그런 거를 보는데, 자리 맞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중간 중심으로 이미 자동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 중심, 이것도 치수 스타일에 정의가 된 셈이에요. 이미 치수 스타일에 정의가 된 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줄 문자 옵션을 사용을 해서 들어와 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지금 선형치수에서 센터의 간격일 때는 이런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원통 형상에다가 치수를 넣는다고 할 때, 이런 거를 선형치수로 넣고자 할 때 치수 텍스트 앞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름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m텍스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C 해가지고 파이 기호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파이 기호 넣으면 안 돼요. 연습만 한 거예요.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서는 확인 버튼 누르는 게 나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놓고,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명령행에선 뭐라고 그러나요?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그러죠. 치수선이 여기서 어느 겁니까? 치수선이 여기서 어느 거예요? A, B, 이 두 가지 중에 치수선이 어느 거예요? B예요. 그죠?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요거를 기준으로 치수선의 위치가 정의된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 거로 예를 들어서 이 끝점에서부터 내가 8mm 떨어지는 자리에 치수선을 정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이때 상대 좌표 써버리는 게 아주 편해요. 0,8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0,8
골뱅이 0,8 해가지고 입력했어요. 끝났나요? 자, 그러면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치수 원점이 이 중심선의 끝점 요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죠? 요거에서부터 이 치수선까지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선형 치수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주석 리본에서도 홈 리본에서도 주석에 있는 선형 이거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중심선의 끝점 요거 누르고, 자, 치수 화살표의 끝점 요거 눌러서 요 간격이 8mm 떨어진 게 맞는지 확인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형 치수를 한번 연습해 봤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dim 리니어 dim L 요렇게 입력해서 dim L 요렇게 단축키 입력해서,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잡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열어줄 문자 또는 문자 중에 어느 거를 쓸까? 이번에는 그냥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디텍스트로 한번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열어줄 문자하고 다르죠. 열어줄 문자는 편집기가 뜨지만, 편집기 도구막대가 뜨지만, 단일행 문자 같은 경우는 새 치수 문자를 입력 또는 내가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꺽쇠 가로 안에 있는 원본 치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디텍스트 할 때 디텍스트로 치수 문자를 넣으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마세요. 키보드에 진짜 엔터 키를 누르시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로 공백으로 처리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할 때는 골뱅이 0,8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선의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 선형 치수는 이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X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표시해 본 거는 호리젠탈이에요. 호리젠탈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서도 보시면 dim 리니어 요거 단축키 제가 이야기해 드렸었죠, 좀 전에. 그 밑에 보시면 옵션에서 뭐 이런 그 치수 문자에 대한 설정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dim 상태에서 호리젠탈 치수 기입할 때를 이야기하긴 했어요. 네, 지금은 이게 2016 버전에선 적용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HOR 호리젠탈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수평 치수 기입이라는 거나 선형 치수 기입이라는 이야기나 이런 용어는 같은 말이에요. 자, 요렇게 44라는 치수 기입된 거는 선형 치수 기입 방법으로 기입을 했고, 또는 수평으로 치수를 기입해 놨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im 버티칼을 한번 볼게요. dim 버티칼 이것도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dim 버티칼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측에 단면도의 좌측에 화면을 한번 확대해 봤어요. dim 버티칼이라는 거는 여러분 창에 버티칼 블라인드 이렇게 막 있죠. 이렇게 있죠. 그죠? 버티칼 블라인드들 보셨죠? 버티칼 블라인드가 어때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로 방향을 버티칼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역시 그 dim L 해가지고
선형치수를 역시 기입할 텐데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요 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D 텍스트, M 텍스트 선택하는 거에서 뭐 그냥 M 텍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하도록 할게요.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어느 치수 보조선의 원점 기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죠. 여기에서부터 10mm 떨어뜨리는 걸 가기 위해서 골뱅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딱 10mm 떨어지게 이번에는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dim 리니어 들어갔죠?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잡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객체의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쪽 방향으로 제끼니까 치수선이 이렇게 정렬이 되나요? X의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니까, 그죠? Y 방향으로 제껴 놓으면 이렇게 돼요. 수평 치수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는 버티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줄 문자 쓸 거는 없어요. 여러 줄 문자 쓸 거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합시다. 아이고, 잠깐. 놓쳤다. 자, 요 상태에서 치수선의 위치 지정 이거 바로 가는 거로 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골뱅이 상대좌표로 골뱅이 마이너스 10,0 입력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치수 객체가 치수선이 객체로부터 이게 10mm 딱 떨어졌군. 치수선의 위치가 이렇게 10mm 배치가 됐군.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diml이라는 명령이 이 숨어 있었던 그 옛날 버전에서 이야기했던 요것을 우리는 단축키로 쓴다. diml 요거를 단축키로 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6에서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있는데 버전업이 돼서 바뀐 거를 지금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dim 치고 HOR 치거나 VER 치거나 그러면 호리젠탈 치수를 기입하게 되거나 또 버티칼 치수를 기입하거나 그렇게 갈라져요. 근데 지금 버전은 이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수평 수직 치수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dim rotate라고 해 가지고 dim rotate는 됐고, 참 얼라인 치수를 한번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얼라인드 정렬 치수 기입인데 얘는 일부러 라인을 하나 잡아 볼게요.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여백에다 라인을 하나 잡아 볼게요. 요렇게 직교를 꺼서 한 요렇게 좀 경사지게 라인을 하나 잡아 놨어요. 경사지게 일부러 요렇게 잡아 봤어요. 자, 이거는 그 dim align 치수는 dim al 요거는 현재 단축키는 dim A까지만 입력하면은 dim align 정렬 치수라는 걸 기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것도 메모해 주세요. 요거 dim A까지 입력을 하셨죠. 단축키로 dim A. 자, 그러면은 요 dim align 치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뭡니까? dim
A 엔터 해가지고 정렬 치수를 기입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F8 직교 모드가 꺼져 있어야 유용합니다. 직교 모드가 꺼져 있어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러고 얘도 역시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이렇게 찍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이렇게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배치할 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기준으로 요것도 역시 골뱅이 0,10 이렇게 갈게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dim A, dim aligned라고 명령이 뜨죠. dim aligned. 자, 요거 눌러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요거 찍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요거 찍고 자, 요럴 때 요게 F8 직교 모드가 꺼져 있는 게 여러분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요거 쓸 때는 자,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골뱅이 0,10 요렇게 해가지고 기입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요것이 직렬 뭡니까? 선형 치수 기입 방법하고 온라인 치수 기입하는 것까지 요 옛날 버전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부분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dim L 입력하면은 두 가지로 입력할 수 있다. 수직, 수평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 거는 뭡니까? dim A까지 입력해서 단축키를 가면은 dim align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dim align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차이점들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2016 기준으로 뭐 이 치수 명령어 정리 자료가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냥 우선 옛날에 쓰던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dim diameter라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dim diameter 명령어는 원이나 호에 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 쓴다라고 해놨죠. 그죠? 원이나 호에 지름 치수를 기입한다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폰본란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폰본란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때 얘는 dim d야 해가지고 dim d 단축키로는 dim 그냥 쓸게요. dim d 그래서 이 단축키는 그 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 단축키는 dim d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객체를 바로 선택해요. 1번으로는 객체를 선택해요. 저는 이 홀을 이용해서 객체를 넣는 거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객체를 선택하고 커서를 여기에다가 두 번째 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치수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좀 확대해 놓을게요. 자, dim d 하니까 dim diameter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죠? 엔터 하시고 dim diameter 잠깐 dim d 엔터 해가지고 명령행을 보니까 어떻게 떴어요? 호 또는 원 선택이라고 뜨죠. 그럴 때 객체 선택한다고 그랬죠.
요 객체를 선택하고 커서를 이쪽 방향으로 제낀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점 이렇게 찍는다고 그랬죠. 자, 물론 여러 줄 문자를 그 옵션을 써가지고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배치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 45도쯤에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45도쯤에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이때 45도란 말은 뭐냐면 가상의 이 축방향 X축 방향에 대해서 45도 정도 기울어지게 배치를 합니다. 제도의 규칙 중에서도 치수 기입의 원칙 중에 몇 가지 내용 중에 30도를 피하게 기입하라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때는 또 Y축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30도였을 거예요. 자, 요렇게 30도, 요렇게 30도 위치에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은 이거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저만 할게요. 잠깐 보세요. 자, dim 디아메타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찍어 놨을 때, 자, 요거를 좀 바꿔서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9파이로 간다고, 9로 간다고 하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6인지 9인지 헷갈려요. 6인지 9인지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상에 이렇게 XY축을 그려놓고 요거에 대해서 요 범위, 요 각의 범위 안에는 치수 문자가 배치되지 않게 피해자라는 치수 기입의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연습해서 보여드리느라고 그러겠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45도 지점 범위각이 되도록 요렇게 많이 기입하려고 애쓰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80파에 넣은 거는 요거는 지우고 이번에는 dim radius라는 명령을 써볼게요. dim rad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옛날엔. 자, dim radius 얘의 경우는 dim r이라는 단축키가 dim r 요렇게 단축키 입력하면은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게 돼요. 비교해 보면은 지름 치수 같은 경우는 지름이라는 게 영어로 디아잖아요. 디아메타잖아요. 그거의 앞 글자를 따서 D가 되는 것이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라디우스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라디우스에 R을 따가지고 dim R 요렇게 단축키가 기입되는 것이고, 요렇게 구분해서 외우면은 편하게 외워지겠죠. 그죠? dim 디아메타하고 dim 라디우스하고 이해되셨죠? 요것도 같은 식으로 기입을 해볼 텐데, dim 라디우스 dim R 엔터 해가지고 이 호객체를 먼저 클릭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 문자를 여기쯤에다 이렇게 배치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dim R 해가지고 dim rad 이렇게 되죠. dim rad 엔터. 호 또는 원 선택이죠. 역시 이 홀을 평면도의 이 홀을 선택하고 이렇게 두 번째로 치수를 배치하기 위한 지점을 클릭해줘요.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 반지름 치수의 기입이었어요. dim 라드. 그 다음에 센터라는 항목이 프린트에 있죠. 아크나 원 또는 호의 중심 마크를 나타내기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치수 스타일에서 우리가 dim 스타일에서 요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D 엔터 해가지고 치수 스타일로 왔고요. 우리가 이 기호 및 화살표에서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중심 표식을 없음으로 바꿔놓자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im 디아메타나 또는 dim 라드나 이런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치수를 찍었을 때 이런 호객체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찍었을 때 이렇게 R 얼마, R10 뭐 이렇게 떴다가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 호의 중심 표식이 지금 안 뜨는 거예요. dim 스타일에서 이미 이거를 정해 놔서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센터를 표시할 때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거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잠깐 바꿀게요.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 바꾸지 맙시다. 그냥 카피해서 합시다. 이 R40짜리 홀을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자, 이래놓고 dim 센터, dim CE 하면은 센터를 표식할 수 있게 되는데 dim CE 명령어가 이거죠. 단축키가 dim CE 정리하셨죠? 자, dim CE 해가지고 dim CE 해가지고 dim 센터 이게 됐을 때 요거 클릭하고 dim CE였나? 잠깐 헷갈렸네.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dim 센터를 꺼놓고 쓰고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요거 버전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헷갈렸었는데 잠깐. 앵귤러 치수 경사각 여기서 앵귤러라는 거는 영어에서 앵글 ANGLE 이게 각도를 표시할 때 앵글이라는 영어 표현이죠. 각도를 표현할 때요. 자, 이렇게 벌려져 있는 객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넣는 것이 앵귤러 치수다. 자, 그런데 요거는 단축키가 dim AN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단축키가 dim AN까지 넣으면은 단축키 dim angular 각도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를 연습해 보려면은 뭐 각도를 연습해 볼 만한 게 평면도로 갑시다. 평면도로 와서 dim AN 입력하고 엔터 해서 자, 첫 번째로 이 중심선 얘를 선택할게요. 두 번째로 이 중심선을 선택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치수선을 배치할 위치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 치수를 배치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90도가 뜰 거예요. 자, 요거를 또 역시 연습해 봅니다. dim AN 해가지고
dim angular. 자, 요 선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수선을 배치할 위치를 클릭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90도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이거는 90도 각도는 지금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치수로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지울게요. 연습해 봤으니까 됐어요.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베이스라인 치수라는 게 있는데요.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얘는 치수 설정에서 기준선 간격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얘를 메모하시기 이렇게 메모를 해 두세요. 그거하고 그 대조해서 요거 다른 명령이기 때문에 잘 메모해 주셔야 되겠는데, 얘는 병렬치수다. 병렬치수다. 요렇게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필기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직렬치수기법이니 병렬치수기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때 병렬치수라는 거는 먼저 이렇게 치수가 첫 번째 치수가 있었다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치수 원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dim 베이스라인 치수 dim BAS 이거일 때고, 자, 여기에서부터 병렬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치수가 또 쌓여서 표시할 때예요. 요거는 첫 번째 치수. 요것이 병렬 치수로 쌓이는 객체예요. 자, 그러니까 기초가 내는 치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치수 원점을 선택해주면, 여기를 선택해주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여기만 딱 찍어서 배치를 하게 돼요. 자, 이럴 때 병렬치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병렬이에요? 요렇게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병렬치수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직렬치수 기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치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치수 원점이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때 dim con 해가지고 dim continue 치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치수 보조선의 원점으로부터 바로 그 옆에 있는 치수를 기입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를 직렬치수 기입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연결치수 기입이라는 내용이 프린트에 있는데, 얘를 직렬치수 기입이다 라고 메모해 두시기를 바래요. 요거는 병렬치수 기입이다, 요렇게 메모해 두시고요. 이게 제도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이라 자꾸 대조하는 내용들은 꼭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dim BAS 였고요. 자, 얘는 직렬치수 기입은 dim CON 였어요. dim CON. 자, 요렇게 단축키들을 사용하면 병렬치수와 직렬치수를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병렬치수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병렬치수를 연습해 보려면 지금 여기 이 객체들 가지고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적당하게 연습해 볼 만한 게 좀 없네. 자, 그러면은 이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놓고 병렬치수를 연습하게 객체를 먼저 그려놓고 가볼게요.
현재 도면층은 외형선 해놓고 라인 명령으로 직교 모드에서 이렇게 임의의 지점에서 Y 방향으로 10mm 올라가고 X 방향으로 또 30 정도 가고요. Y 방향으로 또 10mm 가고요. 그 다음에 X의 양의 방향으로 20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으로 내릴게요. 자, 명령행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요 방향으로 10, 요 방향으로 30, 요렇게 10, 요렇게 20, 요렇게는 임의의 지점으로 클릭해서 끝냈어요. 자, 이거 병렬 치수를 연습할 거예요. 자, 먼저 할 거는 선형 치수를 먼저 수평 치수로 딤 리니어를 먼저 넣어 볼게요. 딤 리니어 단축키 기억나세요? 딤 L, 그죠? 딤 L이었죠? 딤 L 하고서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왼쪽에 요 끝점으로 제가 클릭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보이죠? 여기로 찍었어요. 아, 참, 이거 또 가는 실선 안 바꿨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원점으로 잡았고, 여기에서 이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골뱅이 0,10 요렇게 줬어요. 아, 쌤, 이거 뭐 치수선 위치를 자꾸 상대 좌표로 막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시키는 선임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치수선 간격들을, 치수선 위치들을 딱딱 맞춰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골뱅이 0,10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일단 요거는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맞출게요. 치수객체 연습할 때는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도 가는 실선으로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바꿔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병렬 치수를 연습하기 위해서 병렬 치수를 연습하기 위해서 딤 BAS 해가지고 엔터 해갖고 기초가 되는 치수 요 보조선을 클릭할게요. 요 보조선을 1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을 2번 클릭해서 그러면 바로 요렇게 병렬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게 생겨요. 이때 세 번째로는 얘를 0, 골뱅이 0,20으로 해가지고 치수선의 위치를 상대좌표로 배치를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가봅니다. 딤 BAS 딤 BAS 뭐 S까지가 안 넣어도 됐었네. 자, 딤 BA까지만 가도 단축키가 돼요. 근데 어머 쌤 뻥치시네. 아까 치수 보조선은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1번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들어가죠. 직전에 사용한 치수가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얘가 자동으로 잡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바꿔서 넣을 때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추가 하나 더 할게요. S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S 엔터. 옵션의 선택 S 엔터. 자, 그러면 기준 치수를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기준 치수를 선택할 때 어디를 클릭하는 거예요? 요 보조선을 클릭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요 끝점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dim bas 요거를 갈 때 dim b까지만 써도 되는 거였는데, 자,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뜨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치수를 제가 해제했기 때문에 직전 치수를 얘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 치수로 얘를 선택할 때 이쪽에 보조선 요거 보이나요? 여기 보조선 보이나요? 요거를 바로 클릭해 주면 끝점 여기만 이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dim 리니어 해가지고 요래 먼저 치수를 찍어놨으면 0,10으로 치수선 위치를 배치한 거, 요거를 직전에 치수 기입한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dim bas 가게 되면 바로 직전에 넣었던 거를 자동으로 얘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선택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S 엔터 해가지고 기준 치수 선택해 달라고 그럴 때 요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베이스라인 치수, 즉 병렬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고 그 밑에 연결치수라고 이야기한 거, 연결치수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 dim continue이고, 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얘를 직렬치수 기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직렬치수 기입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얘는 병렬치수 기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원저씨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dim 얘는 dim 단축키가 B 요렇게만 가면은 됐었고, 다시 정리해 드려요. 그 다음에 얘는 dim continue 요렇게 치수를 기입하면 이 직렬 치수가 기입이 되더라.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이거는 병렬 치수로 기입한 것이고, dim bas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병렬 치수라고 표현하거나 다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직렬 치수 기입을 연습을 해볼 건데, 자, 화면을 이쪽으로 갈게요. 연습해 볼 자리가 딱 있네. 자, dim continue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먼저 치수를 기입해 놓은 게 필요해요. 선형 치수 요거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dim L 해가지고 선형 치수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먼저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dim L 해가지고 첫 번째 원점을 여기로 잡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여기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먼저 치수를 기입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dim L. 자, 요 지점을 첫 번째 끝점으로 치수 보조선의 원점으로 잡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 요거로 잡고 요렇게 해가지고 치수를 클릭해서 배치하고, 그러면 요게 있으니까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직렬 치수 기입은 dim con 해가지고 먼저 기초가 되는 치수를 선택하는데, 얘도 당연히 이 치수를 먼저 넣어놨으니까
바로 이 점만 지정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역시 선택하는 걸 연습해 보게 S 엔터 한번 할게요. S 엔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치수 보조선을 1번으로 찍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중심선의 끝점을 2번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컨티뉴 치수가 배치되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갑니다. dim con 해가지고 엔터. dim con 엔터. 자, 첫 번째 치수의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선택을 연습해 보자 그랬죠. S 엔터. S 엔터. 첫 번째 치수가 해제가 됐어요. 다시 선택해야 돼요. 어디를 찍어요? 어느 치수 보조선을 찍어요? 여기 거를 찍어야 되죠. 여기 거 찍고 바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으로 중심선의 끝점을 찍어요. 계속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죠? 되나요? 엔터 종료. 자, 이게 dim continue 해가지고 그 직렬 치수 기법까지 연습한 거고요. 리더는 기하공차 기입할 때 데이텀이나 그런 기입도 유용하기 때문에 리더를 저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Q 리더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하고요. 그거는 제가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디네이트는 기준점 치수 기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형도면을 사용할 때 이런 좌표계를 맞춰놓고 쓰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도는 됐고요. 요거 정도는 됐고 여기까지 좀 대조해 봤어요.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정도의 거를 옛날 버전의 치수 기입 방법하고 그 현재 우리 2016 오토캐드 2016 버전일 때 단축키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요 화면은 캐드 화면은 좀 확대해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버전업된 오토캐드의 이 치수는 예전에 dim하고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홈에서도 주석이라는 패널을 보시면 치수라는 이 아이콘이 있죠. 요게 정재 씨가 질문했던 거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요거 딱 눌러요. 명령행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dim 객체 선택 또는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럴 때 객체를 바로 선택하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선분을 정면도의 밑에 있는 수평 선분을 제가 커서로 가져다 대고 있어요. 이랬더니 1, 2, 4 솔리드웍스의 지능형 치수처럼 이렇게 바로 뜨나요? 그리고 치수선을 배치할 좌표만 잡아주면 되겠죠? 요게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평면도를 와서 이쪽에 호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호에다가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얘가 자동으로 R 값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반지름으로 R 40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요때는 좀 여러분 마우스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치수 텍스트가 배치가 되면 안 되고요. 요때는 살짝쿵 요렇게 커서를 제끼셔야 돼요. 요렇게 될 때가 있고 요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과 이쁜 사람들은 요 마우스 컨트롤을 잘 할 거예요. 재미없군요. 자, 이렇게 커서를 살짝
살짝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치수 텍스트의 배치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더 클릭해주면 배치가 완료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도 이 딤 상태에서도 보면은 기준선과 계속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이나요? 지금 아직 종료 안 했어요. 기준선 요거 연습해 볼게요. 병렬치수 연습해 볼게요. 옵션의 단축키는 뭐로 되어 있어요? B,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을 기준선으로 지정이라고 그러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찍어 볼까요? 요거 여기 보이죠? 커서 위치 여기 찍고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그리고 엔터 누르고요. 자, 그리고 그 뭡니까? 엔터 누르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엔터 2번 눌러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이번에는 병렬치수까지도 연습을 했으니까 직렬치수 요거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C 옵션이 C로 돼 있죠. C 엔터. 아까 직렬치수 연습해봤던 자리가 요거죠.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여기를 잡아주면 연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로 잡아주면 자, 여기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되나요? 직렬치수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딤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전통적으로 그 예전처럼 그 단축키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취사 선택인데 저는 주로 단축키로 치수 기입을 이야기할 거예요. 단축키로 주로 치수 기입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 정리해서 요거 연습했던 병렬 치수 기입 연습했던 객체하고 치수 기입된 것들은 지워주시고요. 또 반지름 치수들 평면도에서 반지름 치수들 입력했던 거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그러니까 치수 기입한 것들은 다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요래 놓고 이 도면에 치수 기입하는 거를 또 치수 기입의 요령을 가지고서 이제는 치수 기입의 명령이 아니라 치수 기입의 원칙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하시고